자, 명장님, 그러면은 이 지금 블럭이 좀 여러 개가 됐어요. 전에 그 스마트 스트림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조립해서 나갔나 봐요. 나갔어요. 네, 그건 이미 뭐 영상에서 잘 안내를 했으니까. 요거 뭐가 달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나는 우리 노 사장님이 네. 옛날 세타2 뭐 1.6 GDI에서부터 지금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까지 시린더 블록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라고 한 얘기 네. 굉장히 이제 공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원래 지금 이거 뭐 세타2 1.6 GDI이라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부르짖었고 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보아도 또 오일 먹는 거 보니까 피스톤 쪽에 이제 간극도 크지만 시린더 블록까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가볍게 그냥 유튜브니까 뭐 기술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자꾸 막 말들을 누가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노 사장님이 이 시린더 블록의 변형에 문제가 있다,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 얘기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제가 시린더 블록 딱 3개를 준비했어요. 자, 명장님, 그러면은 뭐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 정답에 가깝다. 정답이야, 정답. 아, 정답. 정답이야. 나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왜 사실은. 제조사는 침묵을 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그 너무 깊숙이 들어갈수록 본인들이 불리하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변명거리가 어떻게 해요? 약해지잖아요. 그 어차피 이 엔진은 뭐 국회까지 가가지고 네 걸 하니 안 하니까지 해서 뭔가 답변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겠죠. 아, 오늘 저는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진실이 드러날수록 안 좋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 거가 저는 그렇게 봐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뭐 유튜버가 지금 자꾸만 이걸 개싸움으로 만들어서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2년 전, 3년 전에 제가 당했던 어마어마한 언플과 거짓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또 명장님한테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재작년에도 또 팰리세이드 급발진을 가지고 명장님과 저는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자꾸 유튜버들이 거짓 내용과 소비자를 기망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질을 시청자들이 못 보게 해요. 지금 본질은 이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자꾸만 유튜버들이 짜집기 영상을 만들어서 명장님의 명예를 긁으려고 하고 저한테 또 어마어마한 인신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향한 이 문제점에 접근을 못하게 지금 해방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왜 대응을 안 하시나요? 저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건 진실은요 손으로 하늘로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막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또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소비자를 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 한 사람도 두 사람 정도 무시해버리고 가야죠. 소비자가 이익 보는 게 어느 거가 이익 보고 우리 어떤 게 소비자를 위하는 건지는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더 잘 알 텐데 우리가 너무... 굳이 뭐 이렇다 저렇다까지 할 거 없잖아요. 근데 나는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게 뭐 좀 가볍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원래가 이제 엔진에 문제가 있다, 오일을 먹는 거야. 그래서 피스톤의 유격도 많아. 라고 해서 그냥 끝나면 나머지는 메이커에서 알아서 자기네 기술자끼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나 깊은 얘기는 더 갈수록 메이커가 좀 이제 궁색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저한테 진실을 더 깊은 걸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뭘까지 준비했냐면 요 샘플까지 준비해놨어. BMW 벤츠 K7 초창기에 나왔던 스마트 스트림 엔진 최근에 나온 엔진. 뭐야 이게 왜 알루미늄 덩어리가 들어있죠? 내가 이거 샘플 조사해서 네. 우리가 말하는 2차 시린더 블럭의 변형이 생긴 이유 재료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분석 그러니까 재료의 성분 있잖아요. 네네. 그 재료도 그렇지만 성분이 또 중요해요. 비율을 얼마나 맞추냐. 그 다음에 아노다이징 코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아노다이징. 아노다이징. 네이버 뒤집어 나와요. 네이버 어느 뒤집어. 쪽에 바르는 코팅인가? 이게 이제 피스톤 시린더 블럭도 그렇고 네. 피스톤에 열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변형되지 말라고 해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열 처리? 예. 네. 그리고 열 처리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열 처리 기술이 사실은 100년 넘은 벤츠나 BMW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 재료만 갖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료야 갖다 뭐 분석해보면 아이고 뭐 들어갔구나. 대신 이제 거기 몇 프로가 뭐가 들어가는 이거는 좀 비밀스러운 거겠지. 그다음에 열 처리하는 문제도 이제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난 사실 여기까지 아노다이징이래 네가 열 처리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또 그런 깊은 지식, 이 재료의 분석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자꾸 깊은 쪽으로 가서 자꾸 해명할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우리 노 사장님이
이거 시린더 블록이라고 짚어준 건 정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슷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아니야, 노사장 말이 맞아 라는 말을 내가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거 딱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짜 유튜버들이 또는 현대자동차가 침묵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서비스 AS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런 꼼수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 많은 차주들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박용진 의원님이나 또 다른 국회의원 분께서 명장님하고 또는 뭐 저도 꼽사리가 끼면 좋겠지만 AS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이게 AS가 너무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공익제보 해서 공익위원회 왔더라고. 네. 그 뭐 접수됐다. 네. 근데 내가 거기서는 가볍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제 내가 아주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해갖고 다시 뭐 제보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또는 명장님께서 기술 설명, 그 수많은 경력으로 이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AS를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명장님하고 제가 맨날 떠들어봤자 아니 걔네들 진짜 막 댓글 막 뭐 업체 쓰는 것 같은 막 조선족 막 중국 막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막 댓글을 막 수백 개씩 달아놓고 제가 3년 전에 그렇게 당했어요. 2년 동안. 명장님도 재작년에 펠리세이드 진실 밝히라고 얼마나 아이들이 막 그렇게 물어뜯습니까. 요 엔진은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아닌데. 아니. 1.6 GDI 엔진. 아반떼나 아반떼 1.6 GDI 이 엔진이 여러 군데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이 엔진이 나오자마자 뭐 SBS 본부장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거기가 시린더 벽이 뭐가 엔진 부전상 생겨서 못 잡은 거 내가 잡아서 일식을 찍어서 봤더니 이게 저렇게 벽이 모은 거야. 엄청나게 엄청 먹었지. 많은데.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스크래치도 지금 양쪽이 다 났는데. 다 났어. 뭐 한쪽만 난다, 뭐 네. 한쪽으로 힘이 세게 가해진다. 다 얘 났어.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던 차예요? 이거 5만 킬로 같아. 그럼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양쪽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양쪽이 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시린더 벽이 이게 문제가 좀 시린더 재질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엔진을 통째로 교환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났는데 근데 어느 날 또 내가 계속 다른 걸 점검하고 있는데 똑같은 차인데 얼마 후에 시린더 블록 자체가 바뀌었어. 얘랑 똑같은 차예요? 똑같은 차야. 이제 봐봐. 근데 블록이 다르네? 다르지. 이게 뭐냐면 요게 냉각수가 혹시나 얼게 되면 이 시린더 블록 깨지지 말라고 냉각수가 팽창하면서 얼면서 깨지 시린더 블록은 보호하려고 이렇게 안전핀을 달거든요. 이렇게. 그럼 물이 얼면서 팽창할 때 얘를 뚫고 나오게 얘만 터지게. 블록은 안 깨지게. 네. 이게 안전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구멍이 뚫을 만큼 시린더 블록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도 아는 거야. 이게 약간의 요 구멍이 뚫리니까 이게 약해 뒤틀리는구나.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몰래 했잖아, 몰래. 기둥 일자로 하고 다 막아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완했어.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얘에 비해서 얘가 지금 블럭이 강해진 거예요? 아니, 이제 뒤틀림이 좀 작아진 거지. 여기를 뺐으니까. 여기도 빼고 여기도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냉각수가 얼 때 부피 팽창은 뭘로 막아요? 그건 뭐 모르겠고, 일단은 어쨌든 이제 요새 부동액 넣으면 되니까 어쨌든 얘네들 요새 부동액 좋으니까 뭐 무시한 거고 일단 변형돼서 시린더 블록에 교체하는 게 이게 비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변형이 안 될까 해서 이제 하나 기둥 끝까지 해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 얘가 벽 쪽의 강성이 많이 향상됐겠네요. 그렇지. 저거에 비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린더 2차 때 구멍이 뚫린 거 시린더 벽 이렇게 흠집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작았던 거야 조금. 얘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돼요? 얘도 한 6만 됐어. 비슷한데 실린더 내벽의 상처는 얘가 훨씬 많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실린더 블럭이 약하기 때문에 변형, 뒤틀림에 의해서 실린더 이 안쪽에 스크래치 등등이 그렇지. 제가 제일 걱정했던 그게 두조적으로 발생했던 거고 얘는 지금 실린더 벽이 강해지면서 상처가 덜해진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대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만들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실린더 블럭도 변형이 없을 텐데 왜 이대로 안 갔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갔어. 이게 이제 스마트 스트림. 스마트 스트림이야. 가장 문제가 많았던 스마트 스트림 초창기. 여기 이 기둥 봐봐. 더 이거보다 더 튼튼해졌잖아, 이게. 그러네. 뭐 없이 그냥 쭉쭉 내려가네. 쭉쭉 내려가고, 그지? 이게 더 튼튼해졌죠. 자, 근데 이거를 가솔린으로 썼으면, 아니, 이제 가솔린, 압축비가 이것처럼 똑같은 압축비를 11대0 썼으면 아마 이 시린더 블록을 견뎠을 거야. 얘는 터보니까 압축비가 약하죠. 압축비가 약하고 얘는 지금 압축비가 세고.
압축이 세잖아. 근데 연소문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2000도 2500도 올라갈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강했는데 그래도 뭔가 뒤틀리는 거야. 이게. 그 뒤틀리기 때문에 피스톤의 여기 스커트 부분하고 슬랩, 링벨트 스트랩과 간격을 좀 넓게 했는데 네. 그래도 뒤틀리는 거야. 한쪽으로 이제 스커핑 현상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시린더 블록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세 번에 지나간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GDI 엔진이. 그 GDI 엔진에서 그냥 11대 1, 이 정도까지 하면 11대 1 정도까지는 압축이 견딜 수 있는 건데 13대 1까지 가니까 얘가 뒤틀림이 또 발생한 거야. 압축비가 높아지면서 열이 많아지니까. 근데 사실 열은 터보 엔진이 연소할 때도 열이 많이 나잖아요.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근데 열을 더 많이 나는 건 사실 터보 엔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명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터보를 안 쓴 상태에서 NA인데 압축비가 딱 압축비만 갖고 의심하기는 압축비만 가지고 얘기하네. 내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거지. 이제 네네. 대강 얘기해 주는 건데 어차피 다른 거 연관한 게 있죠. 근데 네네. 어쨌든 이거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강했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그 변형이 뒤틀린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이제 여기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시린더 블럭이라든가 피스톤이라든가 이럴 때 열 처리 부분, 아노라이징 요거 관련된 부분이 기술이 딸리는구나. 그래서 오일 드레인 홀을 없애버리고 그렇지. 압축비가 높아지니까. 압축비를 높이기 위해서 드레인 홀을 없애고 없앴는데 더 좀 디젤처럼 작게 했는데 쓰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 현대자동차가 압축비를 그러니까 사실 그럼 명장님께서 의심하시는 열도 문제지만 열보다는 오히려 압축비를 높이기 위한 기밀을 유지시키기 유지하려고. 위해서 썼던 그 기술들이 사실은 헤드 쪽이나 피스톤 쪽에 아노다이징이나 여러 가지 이 소재 공학이 받쳐줬으면 괜찮은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대로는 열은 사실 얘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터보를 쓰니까 근데 열도 문제지만 기밀 유지에 관련돼서 드레인홀에 구멍을 없애버린 게 진짜 결정타인 주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드레인 구멍이야 원래 압축비가 디젤 차처럼 되니까 네. 이제 뭐 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스틸 블록이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저걸 냈을 때 자 근데 이게 디젤은 되지만 디젤은 구멍 안 뚫잖아 피스톤 링에 여기 링 거기다 네. 드레인 홀 안 뚫는데 네. 가솔린은 회전수가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스톤이 작동되는 게 빨라지니까 오일을 끌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그 오일 가지고 빼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구멍을 뚫은 거지. 지금 구멍 뚫어서는 조금보다 지금 오일 먹는 거는 조금 덜 할 거예요. 하지만 워낙 열에 의해서 피스톤 1번 링이 고착되기 때문에 계속 먹어요. 네. 이 차는. 저는 이제 이번에 오일 게이지가 또 한 번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야. 오일을 가득 채워놓고 15,000끼를 뛰고 오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차들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 보니까 평균치를 본 거야. 얼마나 나나. 오일 먹는 차가 대부분 어디까지 먹는구나. 그러면 지금 피스톤의 드레인 구멍을 뚫더라도 오일은 먹게 되다. 왜냐면 드레인 구멍 뚫린 차도 있었거든. 거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뚫려서도 먹긴 먹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 다시 교환해준다 했을 때 그래도 더 먹으니까 그러면 지금의 5.8리터 갖고는 안 되겠다. 6.5L 까지 더 넣어야겠다. 근데 더 넣게 되면 게이지에 이만큼 오버되니까 사람들이 금방 뽀록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게이지는 이제 양은 똑같지만 실제 양은 많이 들어간 것도 해잖아. 그러니까 게이지를 길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그 안에 내부에 파이프 라인을 휘었어 이렇게. 그래서 게이지가 깊게 못 들어가게. 그렇지. 그거는 진짜 두 가지예요. 전 국민과 소비자를 상대로 실험을 했다는 거. 실험했다. 왜냐면 데이터를 오일이 얼마나 먹는지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썼다라는 거죠. 사실 오일 게이지가 들어가는 통로를 그건 사실 국정감사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없지. 현대에서도 입장 발표를 안 했던 처음에 거기 현대자동차의 품질 그 서사장이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네가 문제 있는 오일 먹는 거 맞다. 하지만 오일 게이지를 설계 잘못했다. 그러니까 옛날 포류 당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설계 잘못했다. 그건 인정합니다라고 했거든. 그렇잖아. 그러고서 끝났는데 그때부터 15,000원 뛰고 자기가 점검 중이라고 그랬잖아. 15,000원 뛰고 평균치를 딱 본 거야. 그거 오일 게이지만 저번에 빨간 걸로 노란 거에서 빨간 걸로 바꿔도 그거 갖고는 안 되네. 드레인 구멍 뚫은 차들도 지금 먹는 거 보니까 많이 먹네. 계산이 나온 거 아니야. 평균치가.
그렇다면 게이지 그 게이지 갖고 빨간 게이지 갖고도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길게 해야 되겠다. 근데 길게 해주면 또 뽀록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파이프를 씌워서 게이지를 길게 해서 카바까지 딱 바꾸게 하고 그렇잖아. 그거 하고 대신 얘기도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일 드레인 뚫든 뭐하든 오일은 먹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거 먹어도 어느 정도 먹냐면 걔네가 규정치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오일 게이지를 길게 했다. 그래서 게이지가 처음에 노란 거 했잖아요. 왜 게이지가? 그 다음에 빨간 걸로 바뀌었죠. 네, 이번에 긴 또 거. 노란 걸로 또 바뀌었어. 네, 더 길게. 더 길게. 예.